자, 이제 여기 화면 보세요. 한 학생이 자료를 가득 책상에 펼쳐놓고 고민에 빠져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그 중에서도 분명히 장챕터는 다른데 왜 나는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흔히 겪는 문제는 분명히 장은 다른데 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건 논문의 완결성을 높여주는 서론과 이론, 그리고 논의의 황금 분할 전략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용하는 문헌은 같을지 몰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각 장마다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마스터합니다. 첫째, 각 장의 목적적 차이 이해하기. 둘째, 예시를 통한 비포 앤 애프터 체득. 셋째, 내 논문의 독창성을 문장으로 증명하는 법입니다. 서론에 쓴 걸 논의에 또 써야 하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죠? 인용하는 문헌은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논문의 논리 구조는 모래시계 모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서론에서는 넓은 세상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내 문제로 범위를 좁히는 과정이며, 이론은 그 문제를 분석할 정교한 도구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의에서는 내 결과를 다시 세상으로 확장하며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론의 선행 연구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한마디로 맛집 지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가봤는데 이 골목은 아무도 안 가봤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히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저랬다 하며 나열만 하는 것은 도서관 사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나열만 하고 끝내면 연구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고 결국 독창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열만 저 집은 냉면이 맛있고 저 집은 비빔밥이 유명해라고 나열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 동네에 제대로 된 평양냉면집이 하나도 없네 라는 걸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연구에서 갭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이 하는 실수가 도서관 사서형입니다. 어는 이랬다, B는 저랬다라고 받아쓰기만 하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의 연구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고 끝내면 연구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고 결국 독창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간극을 발견하고 선언하라. 이제 전략적으로 써봅시다. 먼저 연구들을 비슷한 성격끼리 그룹핑 하세요. 그리고 그 그룹들 사이의 충돌이나 빈틈 갭을 찾아내세요. 마지막으로 이 빈틈을 내 연구가 메우겠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상인간 연구에서 그냥 어는 외형 연구함이라고 하지 말고 기존 연구들이 외형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용자와의 인문학적 유대감이라는 중요한 요소는 놓치고 있었다라고 써보세요. 벌써 글의 품격이 다르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가상인간 연구를 한다면 기존 연구들이 외형이나 마케팅에만 집중했지만 내 연구는 인문학적 유대감이 콘텐츠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다고 말하는 식입니다. 기존의 논의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어떤 측면에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식의 문장 틀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론적 배경은 현미경을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현미경 렌즈가 흐릿하면 관찰 대상이 제대로 보일까요? 절대 안 보이죠. 내 연구 대상을 세밀하게 해부하기 위한 기준과 정의를 설정하는 것이죠. 내 대상을 아주 세밀하게 쪼개서 볼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남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복사해서 붙여넣기식 태도입니다. 내 연구와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교과서나 위키백과의 정의만 옮겨 놓으면 이론과 분석이 따로 노는 따로 국밥 논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론을 가져왔으면 내 연구 주제에 맞춰서 재정의를 해야 합니다. 이론의 맥락화 과정입니다. 가트너의 이미지 형성 이론을 가져오더라도 이를 K컬처 팝업 스토어 상황에 대입해서 방문 전 이미지가 실제 체험을 통해 어떻게 복합 이미지로 변하는지 분석하는 핵심 기제로 쓰겠다고 명확히 연결해줘야 합니다. 내가 쓰는 핵심 용어가 무엇이고 이것이 나중에 분석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될지 늘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논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논의 부분입니다. 여기는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진검승부의 장입니다. 단순히 분석 결과에 나왔던 표 내용을 글로 다시 풀어서 쓰는 것은 논의가 아니라 단순한 요약일 뿐이며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내 결과가 학계에 던지는 새로운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며 단순히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넘어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나은지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힘이 빠져서 사장 분석 결과를 그대로 다시 글로 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중복된 내용이라고 하죠. 논의는 요약이 아닙니다. 내 결과가 기존 학계에 어떤 새로운 펀치를 날렸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내 결과가 이런 점이 더 나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죠. 비교의 세 가지 각도. 기존 연구랑 비교할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일치, 불일치, 확장.
기존 결과와 같아서 이론의 일반화에 기여하는 경우와 기존 결과와 달라서 왜 그런지 설명하며 독창성을 높이는 경우, 그리고 기존 연구가 못 본 새로운 영역을 발견해 지평을 넓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쇼폼 콘텐츠가 몰입감을 높였다는 결과에 머물지 말고 서사품질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결여될 경우 반발심을 초래한다는 본 연구의 발견을 강조하며 기존 논의를 확장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연구가 못 본 걸 내가 새로 찾아냈어. 지평의 확장 문장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결과는 홍길동 2023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서사품질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제안하며 기존 논의를 확장한다. 어때요? 문장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확실히 관점도 다르고 설득력에도 차이가 생기지요. 융합 연구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서로는 빈 땅 찾기, 이론은 도구 제작, 논의는 성적표 비교입니다. 특히 우리 문화 콘텐츠 융합 연구하시는 분들, 기술어과 문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양쪽을 아주 균형 있게 인용해야 독창성이 빛납니다. 특히 기술과 문화가 만나는 융합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양쪽 분야를 모두 포괄하여 균형 있게 인용하는 것이 독창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내 논문이 특별한지 알고 싶다면 세 가지만 물어보세요. 대상이 새로운가? 방법이 새로운가? 해석이 나만의 것인가? 내 연구가 남들이 분석 안 한 새로운 대상인지, 혹은 새로운 분석 틀을 적용했는지, 아니면 나만의 독특한 해석을 내놓았는지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서론에서 던진 질문에 논의가 답을 하고 있는지, 이론에서 준비한 틀을 논의해서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며 논문의 완결성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의 신뢰도를 위해 같은 어의 사례처럼 서지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논문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나만의 논리를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구가 학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